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2024 LA 오토쇼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오토쇼도 볼 수 있게 되다니, 여기 이 리본카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지금 제 뒤에는 미국의 국민 브랜드, 근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쉐보레가 있습니다. 쉐보레는 미국인들한테는 국산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콜벳에는 유독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콜벳 스팅레이나 뭐 쿠페 버전, 탑이 오픈이 되는 그런 버전들의 콜벳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저쪽에 가보면 쉐보레에서 곧 국내에 출시할 것 같은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와, 콜벳. 미국에서는 콜벳을 진짜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왕왕왕왕 내고 다니는 차들은 대체로 콜벳이야. 심지어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콜벳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보통 한 6만 달러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타니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넘볼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차량이 바로 저기에 있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새롭게 출시된 트래버스입니다. 트래버스 차량이 사실 국내에도 출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아쉽게도 국내에는 구형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형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전들보다 뭔가 좀 더 과격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과격하다 같은 느낌은 사실 좀 덜했는데, 여기 보면 그릴 같은 부분들도 훨씬 더 커졌고, 여기는 헤드램프나 이런 DRL 같은 요소들도 최신 쉐보레 디자인 랭귀지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에는 주행 보조를 위한 레이더 센서도 들어가 있네요. 쉐보레 하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주행 보조 관련해서는 허용되는 규제들이 너무 야박하다 보니까 레인 키퍼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예 빠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쉐보레 트래버스나 이런 곳에도 슈퍼크루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다른 주행 보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디자인들이 비워두기보다는 가득가득 채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범퍼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릴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크롬 요소들이 진짜 많이 사용됐어요. 이 크롬 요소들이 미국에서는 이런 럭셔리나 아니면 LT 이런 데에는 많이 사용되지만, RS로 가면은 이 디자인들이 아마 바뀔 거라고 봐요. RS로 가면 여기 있는 이 쉐보레 엠블럼이 블랙 보타이로 바뀌고, 여기에 RS라는 배지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서 있는 트래버스가 얘 한 대밖에 없어.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 트래버스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기존에 있던 쉐보레의 그 약간 둥글둥글했던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직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곡선유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전면부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직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한 느낌들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휠도 보면요, 아니 이게 휠이 몇 인치야?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휠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휠하우스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22인치 휠이 되게 작아 보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클래딩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더 고급스럽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맞춰놨네요. 이런 거는 되게 괜찮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 브랜드가 유독 자주 하는 게 휠에도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이 검정색 페인팅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검정색을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가 조금 더 날렵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쉐보레에서도 RS 트림이나 뭐 일반 트림에서도 검정색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가 돼도 미국에서는 풀사이즈 SUV가 아니죠. 서버번 같은 애들이 진짜 풀사이즈 SUV고, 지금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보다는 한 단계 더 큰 그 정도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짝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제 키가 한 180보다 조금 안 되는데 제 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고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일자로 뒤쪽에 램프를 쭉 이어놓지는 않았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듯한 이 리어 램프나 이런 것들도 다른 쉐보레 SUV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 이 리어 램프나 이 뒤쪽 트렁크의 요소들이 대부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사용되어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아래 하이컨트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T, RS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이컨트리가 들어가면 제일 높은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간 자동차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올휠 드라이브 들어갔고요. 이 아래쪽으로 머플러도 이렇게 두 발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발을 이렇게 꽂아주다니 이거 되게 좋은데? 뒤쪽에는 이렇게 하이 포지션 스톰 램프랑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히요.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장이 굉장히 길고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열 의자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7인승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뒤쪽에 3열을 이렇게 펴놓고도 제가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넓은데? D필러 라인이 뒤쪽으로 굉장히 쭉 뻗어 있고 박스카 같은 그런 SUV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쪽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직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열 의자, 3열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오, 이런 식으로 3열 의자를 접었다가 올라가는 것도 되니? 오, 전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된다. 아, 이런 거 난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2열 의자도 할 수가 있죠. 왼쪽을 내리면 정상적으로 펴져 있던 의자가 저런 식으로 접힙니다. 굉장히 좋은 버튼들이죠. 그리고 이 아래 숨겨진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아빠들을 위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정도는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도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하잖아. 이런 데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숨겨놓으면 절대 들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2열부터 한번 볼게요. 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시트를 그냥 이렇게 쭉 뒤로 밀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캡틴 시트인데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2열 공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면 2열 의자를 위한 열선 시트나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고, 밑에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C타입으로 들어가 있네요. 팔걸이가 왼쪽에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은 도어에다가 손을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 설마 수동? 역시 미국에서는 이런 기능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트에 대한 옵션이 되게 짠 것 같아. 하이 컨트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들이 빠졌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3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거 3열 너무 좁은 거 아닐까 모르겠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되게 좁네요. 2열 의자를 조금만 더 앞으로 하면은 3열에도 앉을 법 하긴 한데, 일단 허벅지가 너무 많이 뜨고 레그룸이랑 이런 공간들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이나 요 정도만 앉을 수 있지, 성인이 앉아서 멀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요 7인승 옵션이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헤드룸 공간 자체는 되게 넉넉하다. 헤드룸 지금 제 위쪽으로 요만큼이 남습니다. 이만큼의 헤드룸 공간이 남아요.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제가 앉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지금 최대로 앞으로 당기고 나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남긴 하는데, 이 레그룸이 생겼다 그래서 3열에 어른도 앉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3열에 성인이 앉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바닥 시트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풀사이즈 SUV가 아니다 보니까 3열에 사람들이 넉넉하게 타거나 그럴 만한 차는 아닙니다. 풀사이즈까지는 올라가야 3열도 넉넉하게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보다는 낫지. 그리고 1열도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운전석에도 한번 타서 보면요, 지금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계기판, 공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쉐보레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센터 콕핏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트래버스랑은 디자인이 확실히 다르죠. 기존에는 되게 조그맣게 디스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진 게 더 볼만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는 약간 카본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쉐보레 하면은 국내에서는 주행 보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미국에서는 슈퍼크루즈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핸들 같지만 여기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초록색 등이 뜨면은 슈퍼크루즈가 활성화됐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일단은 크루즈 버튼을 먼저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핸들 모양의 버튼을 작동시키면 슈퍼크루즈가 돼요. 미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슈퍼크루즈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 슈퍼크루즈는 또 여기에 보면 눈을 인식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눈이 정면을 향해 있는지 어디 딴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경고를 주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눈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앞만 보고 있어도 알아서 자동 주행을 하죠. 그런 것들은 진짜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좋으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도 내주세요. HD 맵 반출 이제 하면 안 돼? 어차피 미국 사람들 다 알잖아. 이미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든 지도 관련 어플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한민국에 훤히 보여요. 제가 슈퍼크루즈 잠깐 해봤지만 생각보다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이거 국내
국내도 무조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크루즈가 안 된다면 슈퍼크루즈 말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나 이런 것들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쉐보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토파크 어시스트라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댔을 때 자동으로 꺼내주는 기능이라든지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 옵션들이 있죠.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것도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 되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기어 시프터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기어 시프터가 컬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당겨서 내리거나 앞으로 당겨서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큰 SUV답게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깊게 만들어주는 거야. 센터 콘솔 굉장히 깊게 있고, 도어 포켓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넓게 있어서 음료수 같은 거라든지 페트병 같은 걸 넣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보스 오디오 사운드 뭐 쉐보레에서 나름 괜찮은 편이죠. 미국 프리미엄 라인이 아닌 자동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디오를 적게 넣어주고 그 퀄리티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에라라든지 여러 가지 쉐보레 차량들을 보면 보통 스피커를 6개에서 7개 넣어주고 각 스피커의 출력을 확 높여서 선명도를 올려버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스피커의 개수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선명도나 이런 거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이렇게 길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네요. 아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형 SUV로 자동차 크지, 썬루프 들어가 있지, 옵션들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지, 실내 공간 완전 거대하지, 이걸로 캠핑도 할 수 있지, 다양한 거 다 지원되는데 주행 보조 꼭 들여와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트레버스에 좀 상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LT Z71 하이컨트리 RS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하이컨트리는 RS보다는 살짝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RS랑 하이컨트리는 지향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개별적인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엔진도 살짝 바뀌었죠. 2.5리터 터보차저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315마력에 불과했던 게 328마력까지 올라왔습니다. 13마력이면 굉장히 크지. 요 정도 SUV에서는 차고 넘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토잉이라든지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무게가 나와 있는데 5,000파운드라고 하니까 5,000파운드면 대략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한 2,200kg, 2.2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제가 실내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요 밑에 요게 제일 부럽네요. 슈퍼크루즈 핸즈프리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슈퍼크루즈 옵션 하나 넣었는데 2,700달러예요. 그러니까 2,7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350만원? 거의 400만원 가까운 그런 돈이죠. 2,700달러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타협을 하고 주행보조 기능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쉐보레 트래버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신형으로 올라오면서 실내 내부 디자인도 바뀌고 엔진도 살짝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가격입니다. 기존에는 트래버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한 5,500에서 6,500 정도, 요 정도 포지션에 있던 자동차였는데 풀체인지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뀌면서 미국에서 가격도 조금 상승을 했어요.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SUV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격도 덩달아서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야, 그래도 진짜 8천만 원은 아니겠지? 한 6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트래버스 풀체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